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단 하루라도 정상적인 날이 없습니다. 점점 미쳐가는 윤석열 정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맞을 듯한데요. 주장창 친일 매국을 부르짖더니만 이제는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친일, 매국, 종일, 극일 정부라고 비판을 받자 이제는 그 이슈를 북한으로 돌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항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말을 국가 지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언으로 오늘 주식시장은 또 떡락하고 말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 코끼리 한 마리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 깨져 작살나고 있는 도자기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난동을 부린 코끼리는 곧 잡혀 끌려나가겠지만 대체 이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 관, 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또 설레발을 쳐대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머리에 뇌는 들어있는지 이제는 그것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 방패 첫날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읽힙니다. 반국가 세력은 대체 누구일까요?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나라 꼴이 잘 돌아갑니다. 이 정신나간 정부, 정말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진심 다행인데요. 이제는 진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간 여론조사 꽃의 8월 3주차 ARS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해 과반을 돌파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동반으로 떡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광복절 전후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가 여론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기조라면 앞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지율은 계속해 떡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26.6%,
부정 72.7%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의 경우 긍정 9.1%, 부정 90%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한 자릿수에만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90%를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뒤이어 강원 제주에서 긍정 25.7%, 부정 74.3%, 인천 경기에서 긍정 27.2%, 부정 72.8%, 충청권에서 긍정 28.5%, 부정 71.5%를 기록해 모든 부정평가가 70%를 초과했습니다. 그 밖에 부울경에서도 긍정 28%, 부정 69.6%, 서울에서 긍정 30.5%, 부정 69.5%를 기록해 모든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했는데요.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긍정 30.5%, 부정 66.7%로 부정평가가 3분의 1을 기록하며 전국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는데요. 특히 40대의 경우 긍정 15.2%, 부정 84.3%를 기록해 부정평가가 80%를 초과했고 뒤이어 30대에서 긍정 20.6%, 부정 79.4%, 18세 이상 20대에서 긍정 20.8%, 부정 78%, 50대에서 긍정 22.7%, 부정 76.8%로 모든 부정평가가 80%에 육박했습니다. 그 밖에 60대에서도 긍정 33.6%, 부정 66.4%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를 육박했으며 심지어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조차 긍정 49.4%, 부정 48.2%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11%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물러나야 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대부분을 통일 전략을 발표하는 데 할애하였습니다. 소위 8.15 통일 독트린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의 통일 방안과도 거리가 먼 너무도 동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 속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과 방식, 체계, 근거, 표현만 달랐을 뿐 사실상 1960년 김일성이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하면서 제시했던 논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협정이나 조약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통일 독트린을 김일성의 형식 구조 용어를 사용한 것이란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거부권 행사와 크고 작은 행사로 많이 바쁘셔 동북아 전략이나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다 보니 김일성의 가장 호전적인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베껴 쓴 것 아니겠습니까? 기껏 베껴 쓰고도 베껴 쓴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상태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광복절 행사를 두고 광복회장은 일본의 밀정이 다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간첩까지 설치는 대통령실 아닙니까?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연습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대통령실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메시지를 작성한 책임자와 초안 작성자가 누군지, 검토한 사람은 누군지 국민들께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